유명을 밝히고 10월 30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해운대 유연선언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 강사이신 김미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연선언에서 명상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네. 유연선언 명상 프로그램에서는 강사, 명상 지도사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부산교육대학에서 네, 강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맡고 계신가요? 예, 교대에서는 주로 그 사상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사상, 민주주의론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강의에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공화주의, 뭐 자유주의, 보수주의, 환경윤리, 우와. 그리고 뭐 로크, 루소, 밀, 뭐 네. 롤즈라든지 이제 네. 그런 서양 사상가들 그리고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네. 사회 과목 같은 거기에 나오는 그렇죠. 과목들, 대학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론, 정치 사상. 네. 한국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또 전공하셨다고 들었고 네. 독일에서 석박사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한국서 공부하시는 건 좀 다를 것도 같은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일단 제 논문의 주제는 네. 독일의 환경 정치였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환경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독일에서는 이제 많이 다뤄진 분야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네. 이게 하고 와서 네. 이 우리나라는 요즘은 네. 좀 나아졌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환경. 학문적으로 연구가 네. 뭐 다른 분야 비교했을 때 아직 활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 논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공부는 다 같은 폭넓게 네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사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나라 뭐 조금만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에서의 석박사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코스를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기마다 제공되어지는 강의가 있고 그 과목들을 수강을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독일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강의가 쫙 개설됩니다. 그러면은 네. 물론 이제 이 저학년, 고학년 그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지지만요. 그렇게 많이 개설되어진 과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학기와 그리고 네. 일정 과목을 들으면은 네. 그러면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논문을 이제 지도 교수를 접촉을 해서 논문을 써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가 해야지만이 공부에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논문이 통과될 수가 있고부터 해가지고 이런 아주 철저하게 네. 공부가 원래 그렇지만은 네. 특히 독일 공부는 자신하고 아주 자신하고. 처절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처절해서 독일에 계실 네. 때가 몇 년도였어요? 94년도에 가서 1년 동안 어학 코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진짜 공부라고 하는 스튜디움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그건 이제 95년부터 해가지고 네. 제가 2002년 2월에 귀국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보통 와. 독일 공부를 뭐 10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지도 교수를 만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는 과정 그리고 다른 도시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 과정 그리고 이사 네. 가면 거기 적응하는 과정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제가 갔던 그 뮌스터라는 민스터. 도시에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바로 네. 이제 논문 과정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독일 어학을 1년 동안 하신 그렇죠. 거네요. 1년 네.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학 가서 가장 어려움이 언어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는 뭐 다는 잘 하지 못해도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 왔는데 네. 독일어는 더 힘들지 않을까? 힘들었습니다. 그 네. 가기 전에 네. 저는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사실 문법은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한 사람한테 어려운 건 아닌데 어학을 해야 되는데 어학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 대구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곳을 몇 곳을 찾아서 했는데 네. 독일 어학원을 가니까 네. 근데 완전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독일어를 가르치니까 저같이 이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힘든 힘드셨겠어요. 곳이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소위 한국인 킬러라고 불리는 어떤 독일 여선생이 있었는데 네. 그 선생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독일어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든 독일어로 공부하면서 거기 또 논문까지 석박사 과정 정말 힘들게 공부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유연선언의 희상 스님께 네. 제가 우리 김희자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조금 들었는데 독일에 계실 때부터 수행을 하셔서 오랫동안 자기 수행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다. 이런 소개를 또 받았거든요. 예, 희상 선생님 저를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교리로서 그냥 철학적인 접근들일까요? 이제 그런 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를 하고는 독일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뭐 신앙으로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런 철학적인 관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을 가니까 일단 독일 생활이 힘드니까는 그렇죠. 의지하고 싶은데 필요한데 아. 그래 이제 그 불교 인연이 있다 보니까는 네. 제가 있는 윈스트에서 희상 스님 계셨던 그 브레멘까지 기차로 3시간 걸리거든요. 오. 갈아타고. 어머.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네. 일본 절이 있는데 네. 그 절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브레멘에 있는 광법사라는 절을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신앙으로서 받아들이면서 하게 된 거고 그 광법사에서 이제 희상 스님이 계시게 네. 되면서 인연이 네. 시작되고 그때 희상 스님하고 만났을 그때 베를린의 노스님이 브레멘에 와서 이제 첫 법문을 하시면서 이제 화두를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화두를 가지고서 이제 참선 수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저는 연불선을 하고 있지만 이 참선 수행을 3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과장을 하자면요. 30년 동안 앉지 않은 날을 꼽아보라 그러면은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네. 심부름 체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체험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핵심인 그 자기 마음을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속 지금도 참선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94년 독일 가셔서 뭐 그 네. 전부터 이제 2년은 됐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2024년이니까 30년 동안 네. 안 빠지고 했다는 안 빠지고 게 열 스스로가 손가락 안에들 좀 이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유학 가신 분들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또 개종하거나 맞습니다. 교회를 가거나 네. 특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당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에 갈 것 같은데 제 차차를- 동생이 사실은 네. 2002년에 파리를 공부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파리에서 조금만 가면 법정 스님 계시는 곳이 있다. 네.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종교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네. 거기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와, 그런데 우리 너무 김희자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3시간씩 기차를 갈아타면서 그렇게 절에 그리고 매일 참선 또 수행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럼 희상 스님과 일화라든지 기억나는 네. 일들 어떤 인연이셨나요? 저는 이제 희상 스님을 처음 뵀을 때 네. 사실 스님이 참 맑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맑음 그래서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스님한테 스님 너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잘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에서 만드는 회지도 스님과 밤을 새며 만들고 그 섬으로 여행도 같이 가고 스님 학교에 화실도 가보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독일 생활에서 스님하고 인연을 참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브레멘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 봐요. 마치고 뮌스터 기숙사 왔는데 네. 그때 제가 먹은 게 체했는가 봅니다. 아,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토할 것 같은데 안 네. 되고 막 식은땀을 흐르고 이런 겁니다. 네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스님께 전화했죠. 스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는 스님이 급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스님이 바늘로 바늘로. 그 발가락을 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땄죠. 그래서 발가락으로 탁 찌르니까 네. 너무 신기하게 쑥 내려가고 막 금방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시원함 진짜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스님을 잘 모셔야지 했는데 오히려 스님이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 작은 기억이 저는 스님과 여러 인연이 있지만은 네. 참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들 이제 급체하면 그렇게 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네. 그 당시 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타국에서 늦은 시간에 병원 갈 수도 없고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고마움 그러니까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독일의 이제 94년도 그래서 2002년도 그 당시에는 동양 사상, 불교 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베를린에서 용맹 정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용맹 정진을 저도 하고 물론 희상스님도 같이 하고 여러분이 같이 했었는데 그때 참석한 인원 중에서 상당수가 독일인이었습니다. 독일 학생도 있었었고 중년쯤 되는 분도 있었었고요. 관심이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베를린의 노스님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분도 독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출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그 독일이든지 유럽 사회든지 그때는 제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 수행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그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던 때였던 거죠. 독일에서 이렇게 좀 하이클래스라고 얘기하는 뭐 교수든지 뭐 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되면은 그냥 미국의 어떤 숲속에 조용한 곳을 빌려가지고 같이 참선하러 떠난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 정도로 상당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서점에 가면 뭐 선에 관한 책이라든지 풍수에 관한 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동양 사상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우리는 관심이 별로 안 가지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명상이든지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때 이제 좀 놀랐죠, 저도. 독일이 워낙 또 철학으로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동양 사상에 동양 철학에 오히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몰랐는데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티베트 불교라든지 베트남에서 틱낙한 스님, 달라이라마 아주 대단한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아까 이제 2002년도에 돌아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사를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서 이제 2월에 들어와서 9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또 제가 뭐 유럽 통합이나 그루네스 반트로 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하러 또 여행도 하러 이렇게 뭐 유럽을 이렇게 다녀온 적은 또 몇 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에 계셨으니까 또 그때 생각도 많이 나실 거고 한 번씩 또 유럽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의 인연이라든지 거기서 수행하셨던 얘기 잠깐 주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그럼 본격적으로 명상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 한국 오니까 베를린의 노스님과는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시차도 있고 또 스님도 그쪽 일이 또 바쁘시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스승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공부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항상 좌선을 하지만은 항상 이제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좌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스승 없이 저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불자였습니다. 제가 불자였지만은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제 그분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화했냐 하면은 좌선했을 때 몸과 마음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어땠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스승님은 거기에 관해 가지고 그는 네 깊은 마음이 어떠하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를 보는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공부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니까는 그 유식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의식까지 들어가는 이런 공부까지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상 스님과는 다시 한국에서 만나시게 되신 거죠? 이제 제가 공부 마친 시기도 비슷했거든요. 2002년쯤 마치셨는데 스님도 그리고 스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스터 과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삶이 또 있고 저도 삶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죠. 물론 그 와중에 제가 참 귀하게도 희상 스님을 통해 가지고 또 미타선을 가게 되고 하림 스님 뵙게 되는 그 인연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이제 연락 없이 뜸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미타선은 가서 하림 스님을 다시 뵙게 되고 그때 마음이 이제 이런 일상을 바라보는 이 명상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타선언에서의 그 명상 지도사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급과 1급을 했죠. 그런데 1급을 할 때 희상 스님 또 오신 겁니다. 같이 이제 명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서 스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그게 시절 인연인가 그래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스님이랑. 제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한국 오셔서 이제 명상 공부하실 때 독일에서와 또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공부를 주로 혼자 했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제가 있는 뮌스터하고 베를린 너무 머니까 그렇죠. 예, 혼자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 와서도 뭐 스승을 찾고 또 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어디 토속돼 가지고 고정적인 일정한 시간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고 본문들을 가고 또 어디 신행단체 가서 활동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네.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오래 못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 점이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지도사 과정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렇게 1년 넘게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공부 모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혼자 사실 때 하고 예, 비교해서. 혼자보다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또 다른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래서 부처님이 공부할 때 도반은 반이 아니라 전부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네. 도반의 중요성. 네, 네.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도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통해서 네. 서로 수행 점검하는 예. 마음도 들여다보고 나누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책도 같이 읽어가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유연선언에서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이상 스님은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시고 이제 활동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중간에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네. 수정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의견이 되어가지고 네. 스님은 이론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는 활동 부분을 맡고 또 이렇게 마음 나누기가 중요한데 그 마음 나누기는 제가 이제 1, 2급을 같이 한 선생님이 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6회기로 시작을 해서 지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네. 10월 17일 날 지지난주에 이제 6회기를 마쳤죠. 지난 이제 9월 5일부터 스님께서 시작을 하셨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네. 6회기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우리 네. 김희자 선생님께서 직접 혼자 수행을 하시다가 또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또 가르쳐 보시니까 또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시작은 호흡 명상부터 했습니다. 명상. 기본 중에 기본이 호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흡 명상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스님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정말 처음 명상을 시작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서 이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셨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 명상을 할 때 자세부터 해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어떤 네.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앉는 자세도 제가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네.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라고 앉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배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숨을 마셔보세요. 네.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배라든지 그 호흡에 집중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잘 안 된다고 또 그러시길래 그러면은 보사님 이번엔 저희 배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하면은 보사님 아랫배가 부풀어 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부터 해가지고 아주 저는 이제 처음 접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좋게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6회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네. 어떠셨는지 전체적으로 네. 마음 나누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노보살님이신데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마음적으로 힘들었답니다. 네. 참 힘들어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호흡을 명상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그게 참 선생님 그게 참 이상해요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긴장을 하니까 네. 뭐안 아픈데도 더 아프고 네. 그래서 몸이 늘 불편하고 막 그랬었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기다리면서 대기실에서 호흡을 했답니다. 호흡 명상하니까
이상하게 아파지는 데가 안 아파져요. 이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몇 번 하시고 네. 그리고는 또 집에 있으면서 뭔가 조금 스트레스 받던 거 이러면 가슴에 막대기를 얹어놓은 것 같이 또 그렇게 답답하고 아픈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호흡 명상 했답니다. 호흡 명상.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해요. 이러시면서 네. 참 이게 명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바디 스캔 명상을 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몸을 쭉 훑어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업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인데 열감이 있고 막 이렇게 더웠다가 추웠다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멘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열감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랍니다.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뭐지라고 참 신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바디 스캔을 해보았답니다. 자기 전에 해보니까 네. 그분이 이제 늘 약을 드시고 주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틀은 약을 안 먹고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불안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잠을 자면요 아침까지 어. 남편분이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잘 잔다고. 네. 그래서 이게 참 명상이 이런 건가 봅니다 와, 하면서 그런 네. 체험들을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처음 하시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진지하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네. 느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네. 고마울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네. 자, 해운대 유연선언에서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 이야기들 우리 참가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반응을 우리 김미자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또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뭐 어떤 부분 더 보완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 11월 7일부터 해서 12월 26일까지 이번엔 8회기로 한번 해보려고 8회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6회기 때 처음 이제 접하셨고 명상이 어려운 게 네, 네. 아닌구나라는 것을 좀 그 인식시켜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이제 여전히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집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또는 네. 조금 더 명상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예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네. 좀 다양한 명상 기법이라든지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네. 지금도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연선언만의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명상 프로그램 어떤 점이 조금 차별화? 어떤 점이 특징일까요? 예. 사실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는 네. 않지만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은 명상의 종류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일상 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네. 뭐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 네.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네. 쉽게 일단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해보면 이게 좋은 것을 알게 되는 네. 그런 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쉬우면서도 또 자세하고 세세하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은 네. 뭐 스님이든지 저든지 그죠 이렇게 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를 그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네.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8회기에 걸쳐서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해운대 유연선언에서 마련되는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 요즘 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이 명상 좀 더 어떻게 자리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의 스트레스가 결국 암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네. 그 뭐 생명 위협을 주는 증상으로까지도 나타나고 물론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도 많이 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과 마음의 아주 심각성을 야기하는 이 스트레스부터 좀 다스려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명상이 어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명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실제적인 우울증과 같은 그런 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료와 치유라고 하는 힐링이 되고 마음의 네. 평안을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치료와 함께 치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더라고요.
제가 네. 책을 읽어보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네. 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내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내가 보면은 네.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아주 뭐 역대급 스트레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네. 이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명상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 거기에서도 이 명상이 네. 그런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상에서도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 또 자리 네. 잡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명상에 대한 이 관심 더 많은 분들이 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김미자 선생님도 그럼 개인적으로 나 좀 이렇게 더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입니다. 명상 센터를 열고 싶다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명상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참선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교리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면 쉴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복합 공간이 있으면은 네. 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네. 계획보다는 희망 희망? 네. 예, 희망을 향해서 네. 꿈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명상센터. 네. 네. 자, 일단 지금 유연선언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 일정 장소 또 문의 방법도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유연선언의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11월 7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6일까지 8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그리고 직장인이라든지 야간에 시간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도 저희들이 일단은 그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는 해운대에 있는 그 유연선언입니다. 네. 선플라자에 있고요. 문의 번호는 051-741-8181입니다. 네. 네. 유연선은 해운대 선프라자 그 건물 안에 619호.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 건물로 이렇게 가시고 11월 7일 다음 주부터 12월 26일까지 8회기 8번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수업이 2번 마련되네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741-81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그 명상을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하면서 제가 조금 또다시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요. 다시 태어났다 내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저는 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가끔씩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세상을 보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나 일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훨씬 네. 담백하게 보이고 훨씬 편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또 힘을 얻는 거죠. 네. 힘을 얻으면서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명상은 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잠깐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요 시간들이 조금씩이라도 쌓여지면은 이제 네. 그 명상에 이게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접 이제 해보시기를 저는 그 진짜 요즘 말로 강추라 그럽니까? 강권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네.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네. 직접 이 명상을 통해서 아무리 지금 설명하고 말씀해 주셔도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직접 한번 맞습니다. 체험해 보시라는 예,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나를 찾는 명상, 명상을 통해서 아까 새로운 삶을 산다고 네. 봤다고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우리도 한번 새로운 삶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운대 유연선언 나를 찾는 명상 프로그램 강사이신 김미자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